지금 이 순간 당신의 돈이 조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환율 1,500원. 당신이 이 숫자를 뉴스 속 이야기라고 생각하는 동안 우리의 월급, 예금, 자산 가치는 실시간으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얼마나 손해보고 계신지 알려드리겠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는 동안 1,300만 원의 구매력이 증발했습니다. 아무것도 안 했는데, 아무것도 산 적이 없는데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당신의 돈이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환율 1,600원, 1,700원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그때가 되면 지금 증발한 26%는 40%, 50%로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월급, 당신의 노후 자금, 당신의 아이 교육비 모두 위험합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당신의 돈을 지키는 방법, 아니 오히려 환율을 이용해서 자산을 방어하는 방법을 알게 될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환율 1,500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전혀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아니, 놀랍게도 어떤 사람들은 오히려 이득을 보고 있습니다. 당신과 같은 한국 사람, 당신과 비슷한 수입, 당신과 비슷한 자산 규모. 차이는 단 하나, 바로 자산 구조의 차이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당신의 돈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하면 단 하루 만에 이 구조를 바꿀 수 있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일도 모레도 줄어들 수 있는 당신의 자산은 더 이상 증발되지 않을 것입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먼저 가장 중요한 질문부터 던지겠습니다. 환율은 숫자일까요? 아니면 관계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환율 상승을 달러 가격이 올랐다로만 이해합니다. 하지만 환율의 진짜 정체는 이겁니다. 당신의 자산이 어떤 통화 위에 올라가 있는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는 지표. 원화로만 구성된 자산과 달러와 연결된 자산은 환율이 움직일 때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반응합니다. 지금 한국에서 가장 흔한 자산 구조는 이렇습니다. 매달 받는 월급, 원화로 들어옵니다. 은행에 넣어둔 예금, 원화로 쌓입니다. 내가 가진 부동산, 원화 기준으로 가격이 매겨집니다. 겉으로 보면 안정적입니다. 전부 눈에 보이는 자산이고 한국에서 사는데 원화 자산이 당연하지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문제는 소비입니다. 우리가 마시는 커피 수입 원두입니다. 주유소에서 넣는 기름, 해외에서 들여옵니다. 마트에서 사는 식료품 상당수가 수입품이거나 수입 원자재로 만들어집니다. 입고 있는 옷, 대부분 해외 브랜드입니다. 즉, 우리는 원화로 벌고 저축하지만 소비의 상당 부분은 결국 달러 가격에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 구조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이 오를 때 방어 장치가 전혀 없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어라는 사람이 은행에 1억 원을 예금으로 넣어뒀습니다. 환율이 1,100원일 때도 1억 원, 환율이 1,500원인 지금도 통장에는 여전히 1억 원이 찍혀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 아무 일도 없죠. 하지만 이 1억 원을 달러로 환산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환율이 1,100원이었을 때 이 1억 원은 대략 9만 달러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환율이 1,500원으로 올라간 지금 같은 1억 원은 약 6만 6천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는데 자산의 국제적 가치는 이미 26% 정도 증발해버린 겁니다. 이걸 우리는 보통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원화 숫자는 그대로이기 때문입니다. 통장을 열어봐도 1억 원, 계좌 잔고도 1억 원,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 보입니다. 하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이미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오를수록 위험해지는 첫 번째 착시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도 부동산은 실물 자산이잖아요. 집값은 버티지 않나요? 하지만 여기에도 같은 착시가 숨어 있습니다. 집값이 10억에서 12억으로 올랐다고 생각해봅시다. 원화 기준으로는 확실히 20% 상승한 겁니다. 그런데 같은 기간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올랐다면 이 집의 실질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환율 1,100원일 때 10억 원짜리 집은 대략 109만 달러 정도의 가치였습니다. 12억으로 올랐을 때 환율이 그대로였다면 약 131만 달러가 됐어야 합니다. 하지만 환율이 1,500원이 되면서 12억 원은 달러로 환산하면 약 80만 달러가 됩니다. 원화로는 2억이나 올랐지만 달러 기준으로 보면 오히려 29만 달러나 하락한 겁니다. 원화로는 부자처럼 보이는데 달러 기준으로는 가난해지는 현상. 이게 바로 환율 상승기마다 반복되는 구조적 문제입니다. 환율 상승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위기가 아닙니다. 원화 자산 비중이 높을수록 충격은 더 큽니다. 숫자가 그대로라고 해서 안전한 게 아닙니다. 문제는 가격이 아니라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지점에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에 빠집니다. 월급이 오르면 괜찮을 거라는 착각, 예금만 해도 안전하다는 착각, 집이 있으니 버틸 수 있다는 착각.
다음 파트에서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빠지는 가짜 안정감 3가지를 아주 명확하게 해보해드리겠습니다. 이걸 이해하지 못하면 아무리 돈을 모아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첫 번째 착각입니다. 물가가 올라도 월급도 오르잖아. 결국 맞춰 살게 되겠지. 통장에 5천만 원을 가지고 있다면, 하지만 이건 환율 구조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월급은 원화로 오르지만 생활비는 점점 달러 가격에 연동되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회사에서 연봉이 4천만 원에서 4,40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10% 인상. 기분 좋죠. 그런데 같은 기간 환율 상승으로 인해 에너지 가격이 올랐습니다. 식료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전자제품 가격이 올랐습니다. 의류 가격, 외식비까지 전반적으로 15% 정도 올랐다면 월급은 분명히 올랐는데 실질 생활 수준은 오히려 내려가는 겁니다. 매달 통장에 찍히는 숫자는 늘었지만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환율 상승기에서 가장 흔한 함정입니다. 월급 인상은 숫자를 보정할 뿐 구조를 보정하지는 못합니다. 두 번째, 가장 치명적인 착각입니다. 주식은 위험해도 예금은 안전하지. 숫자만 보면 맞는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환율이 오르는 환경에서는 이 말은 반만 맞습니다. 예금은 가격이 변동하지는 않습니다. 오늘 1억 원이면 내일도 1억 원입니다. 하지만 그 돈의 가치는 조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통장 잔고는 그대로인데 그 돈으로 살 수 있는 것들이 점점 줄어드는 겁니다. 3년 전을 떠올려 보세요. 1억 원 예금으로 살 수 있던 것들, 수입 자동차 한 대, 프리미엄 가전제품 세트, 유럽 여행 5번, 1년치 식료품을 여유롭게 살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같은 1억 원으로 살 수 있는 양이 20에서 3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자동차는 더 비싸졌고, 가전제품도 가격이 올랐고, 해외여행은 비용이 훨씬 더 들고, 식료품도 예전만큼 살 수 없습니다. 돈은 그대로인데 돈의 힘이 약해진 상태. 이게 바로 예금만 가진 자산 구조의 한계입니다. 세 번째 착각. 한국에서 가장 강력한 심리적 방패입니다. 그래도 집은 있잖아. 최악의 경우 팔면 되지. 하지만 환율 환경에서는 이 생각도 조심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원화 기준 자산입니다. 즉, 환율 상승의 충격을 직접 흡수합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건 부동산이 소비할 수 없는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집값이 올라도 그 집을 쪼개서 당장 필요한 돈을 꺼내 쓸 수는 없습니다. 팔아야 합니다. 그리고 집을 팔면 살던 곳을 떠나야 하고 세금을 내야 하고 다른 곳에서 살 집을 다시 구해야 합니다. 즉, 부동산은 자산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니라 오히려 현금화하기 어려운 유동성 리스크를 안고 있는 자산입니다. 환율이 급격히 움직이는 시기에는 이 단점이 더 크게 드러납니다. 월급 인상은 구조를 바꾸지 않습니다. 예금은 숫자는 지켜도 가치는 지키지 못합니다. 부동산은 환율을 방어하는 자산이 아닙니다. 이 세 가지 착각이 겹치면 환율이 오를수록 체감하는 불안은 더 커집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진짜 중요한 질문, 환율 1,500원에서도 별로 불안해하지 않는 사람들은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요? 그들은 뉴스를 안 보는 사람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모르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자산 구조 자체가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 영상의 핵심이 될 수 있는 다음 파트에서는 환율이 오를수록 오히려 안정되는 자산 구조가 어떤 형태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환율 1,500원이 문제가 아닌 사람들은 미래를 예측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정보력이 특별한 것도 아니고 천재적인 투자자도 아닙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자산의 기준 통화가 다릅니다. 환율은 원화와 달러의 교환 비율입니다. 즉, 환율이 오를수록 원화의 상대적 가치가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 당신의 자산 중 일부가 이미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고 있다면 환율 상승은 위기가 아니라 중립 또는 방어 효과가 됩니다. 이 구조를 아주 단순하게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내 자산의 일부는 이미 환율이 오르는 쪽에 서 있다. 이 생각이 가능한 순간 환율 뉴스는 공포가 아니라 정보가 됩니다. 불안해지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자산이 거의 전부 원화 기준이라는 점입니다. 매달 받는 월급, 은행에 넣어둔 예금, 내가 가진 부동산 모두 원화로 평가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모든 자산이 같은 방향으로 흔들리고 도망칠 출구는 사라집니다. 반대로 환율에 덜 흔들리는 사람들은 자산 구조가 다릅니다. 자산의 절반에서 70% 정도는 원화로 가지고 있지만 약 20%는 달러 기준으로 움직이는 자산을 보유하고 있고 나머지 10%는 글로벌 가격에 연동된 자산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준 통화가 분산돼 있습니다. 이건 투자 성향 문제가 아니라 구조 문제입니다. 환율 상승이 무서운 이유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달러를 소비하는 입장이기 때문입니다. 수입 물가를 지불해야 하고 에너지 비용을 내야 하고 해외에서 들여온 원자재로 만든 제품을 사야 하고 글로벌 가격에 연동된 상품들을 계속 구매해야 합니다. 우리는 달러를 계속 사서 써야 하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구조의 반대편에 있습니다. 그들은 달러를 소비하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S&P 500 지수에 투자하는 ETF를 1,000만원어치 보유한 사람이 있습니다. 환율이 1,100원에서 1,500원으로 오르면 이 사람의 자산은 어떻게 될까요? 미국 주식의 달러 가격 자체는 그대로라고 해도 원화로 환산한 평가액은 36% 정도 상승합니다. 이건 수익이라기보다는 균형입니다. 환율이 오르면서 원화 자산의 구매력이 떨어지는 만큼 달러 기반 자산의 원화 평가액이 올라가면서 전체적인 균형을 맞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환율 상승 뉴스가 나와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한쪽이 오르면 한쪽은 방어되겠지. 이게 바로 구조를 가진 사람의 시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산을 볼 때 가격만 봅니다. 집값 올랐나? 주가 올랐나? 통장 잔고 늘었나? 하지만 환율 환경에서는 이 기준이 무너집니다. 환율이 오를 때 진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이 자산은 환율이 바뀌어도 구매력을 지켜주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산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환율은 모든 자산을 망가뜨리는 게 아니라 구조 없는 자산만 공격한다는 것을, 이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달러 자산만 들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그건 또 다른 극단입니다. 핵심은 올인이나 예측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핵심은 균형과 방향성입니다. 꼭 기억하셔야 할 문장은 바로 환율은 자산을 시험하는 게 아니라 자산 구조를 드러낸다.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현실적인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럼 우리는 지금 당장 무엇을 바꿔야 할까요? 자산을 다 팔아야 할까요? 달러를 사야 할까요? 뭔가 큰 결단을 내려야 할까요? 아닙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일반적인 사람도 무리 없이 바꿀 수 있는 자산 구조 점검법 3단계를 아주 현실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장 실행 가능한 내용입니다. 이제부터는 불안해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당장 점검하고 바꿀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복잡한 투자 전략도 아니고 큰 돈이 필요한 방법도 아닙니다. 딱 3가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순간 아주 간단한 질문 하나만 스스로에게 던져보세요. 내가 가진 자산은 원화 기준으로만 움직이는가? 매달 받는 월급, 은행에 넣어둔 예금, 매달 부어넣는 적금, 내가 살고 있는 집이나 투자한 부동산, 국내 보유 주식들. 이 중 대부분이 원화 기준이라면 환율이 오를수록 당신의 자산은 구조적으로 불리해집니다. 중요한 건 달러를 사느냐가 아닙니다. 기준이 무엇이냐입니다. 자산의 일부라도 글로벌 가격으로 움직이거나 달러를 기준으로 평가되거나 국제시장에 연동되어 있다면 환율 상승은 공포가 아니라 균형 요소가 됩니다. 2단계 목표는 단 하나입니다. 내 자산이 한 방향으로만 흔들리고 있는가? 이제 자산을 두 부류로 나눠보세요. 첫 번째, 환율에 공격당하는 자산입니다. 원화로 보유한 현금, 원화로 고정된 수입, 수입에 의존하는 산업의 자산들. 환율이 오르면 이런 자산들의 구매력은 직접 깎입니다. 두 번째, 환율의 방어력을 가진 자산입니다. 글로벌 지수 연동된 자산, 예를 들어 S&P 500이나 MSCI 같은 지수, 해외 매출 비중이 높은 기업, 국제 가격으로 움직이는 자산, 금이나 원자재 같은 것들. 이런 자산들은 환율이 상승할 때 원화 평가액이 함께 올라가면서 상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수익이 아니라 완충입니다. 환율이 오를 때 모든 자산이 동시에 무너지면 그건 위기입니다. 하지만 한쪽이 방어되면 그건 변동성일 뿐입니다. 이 단계의 핵심 문장은 바로 환율은 모든 자산을 망가뜨리지 않는다. 준비 없는 자산만 흔들린다. 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집값은 올랐는데 왜 불안하지? 주식은 수익인데 왜 체감이 없지? 통장은 늘었는데 왜 마음이 불안하지?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가격은 올랐지만 구조는 바뀌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환율 환경에서는 가격 상승이 안정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진짜 기준은 이것입니다. 이 자산은 다음 35년 동안 환율이 더 흔들려도 내 구매력을 지켜줄 수 있는가? 이 질문에 그렇다고 말할 수 있는 자산이 당신의 포트폴리오에 조금이라도 들어있다면 당신은 이미 방향을 잡고 있는 겁니다. 이 영상 보고 이런 생각 드시면 안 됩니다. 그럼 지금 다 바꿔야 하나? 절대 아닙니다. 환율 환경에서 가장 위험한 행동은 급격한 전환입니다. 환율은 단기 이벤트가 아니라 구조적 흐름입니다. 그래서 대응도 구조적으로 해야 합니다. 조금씩 기준을 나누고 조금씩 방향을 분산하고 조금씩 통화를 섞어가는 것. 이것만으로도 자산의 체감 안정성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이 질문에 답할 수 있으실 겁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환율 1,500원에도 조용한가? 그들은 뉴스를 덜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구조를 먼저 만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환율을 맞추려 하지 않았고 미래를 예측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자산이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영상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기억하세요. 환율은 공포의 숫자가 아니라 자산 구조를 드러내는 거울이다. 이제 환율 뉴스를 볼 때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 숫자가 내 자산 구조에는 어떤 의미일까?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질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보다 한 단계 앞에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 시대 절대 하면 안 되는 자산 행동 5가지를 아주 현실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중요한 경제 속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자산을 지켜주는 기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